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재형, 솔직히 말해줘요. 솔직히 지금 주식 안 하는 게 맞죠? 제가 작년 7월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단타 그런 거 안 해요. 난 기업을 보고 실적을 보고 미래를 보고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해요. 나름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하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답이 안 나오네요. 진짜 우리나라는 가치 투자가 이길 수 없는 도급판이라고 봐요. 괜히 시작했어요. 어차피 남 탓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열받고 짜증나요. 우리나라 주식 안 하는 게 맞죠? 지금은 주식 안 하는 게 맞죠? 라고 사연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제가 채택을 했어요. 왜 좀 채택을 했냐면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좀 사연을 좀 채택을 했습니다. 뭐 주식에 대한 생각이야 다 다른다고 하지만 그냥 저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제 6개월 투자했다고 했나? 수영하려고 옷 다 벗고 수영복 딱 입고 수영장에 발을 싹 담갔는데 발이 너무 차가워. 아씨 이건 잘못됐네. 나 수영 못해.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라고 좀 해석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무언가를 비판을 하거나 무언가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때려치고 싶으면 적어도 거기에 내가 진심으로 다 베팅을 해봤나를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6개월이야 고작. 자,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 20년 했어. 야, IMF도 겪어보고 08년도 서브프라임도 겪어보고 19년도 코로나도 겪어보고 그래, 산전수전 공중전 야전 다 겪어본 사람이 이제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난 인정. 이런 사람에게 내가 아니에요 20년 해본 거 왜 가요 더 해보세요 라고 말은 못해. 그런 축척치와 노하우가 있어서 만약에 내린 결론이 못하겠다라고 내린 거면 그 사람도 충분히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서 낸 결론이란 말이야. 그런데 6개월 해본 우리 동생이 우리나라 주식 안 하는 게 맞죠? 뭐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는 거는 너무 내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애 같은 거야. 뭐 해보지도 않고 고작 6개월? 6개월이 장기 투자야? 6개월이 장기 투자야? 일반 개인 투자자들 종목 물리게 되면 한 3, 4년, 5년씩 갖고 계신 분들도 수두룩 빽빽해요. 그런데 이제 고작 6개월 한 게 장기 투자를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서 때려칠게요. 너무 성급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야. 나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안 좋지. 나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22년, 23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개판인 거 알아. 안 좋은 거 나도 알아. 몰라?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 우리나라 주식 개판이라는 거. 그런데 너의 마인드로는, 우리 동생의 마인드로는 6개월에서 때려친단 말 나오면 그럼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 주식 가면 뭐 미국 증시를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승승장구할 것 같아? 아닐걸? 똑같을 거야. 자, 우리나라의 프로 선수들이 괜히 국내 프로리그에서 막 열심히 활동하다가 해외에 넘어가겠어? 바로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지만 해외에 바로 진출하는 사례들은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쭉 있었기 때문에 거기 문물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해외에 그냥 녹아든 거고, 보통의 우리나라 프로 축구 선수가 됐든 프로 야구 선수가 됐든 스포츠 선수들이 국내 무대를 띄고 해외로 넘어간단 말이야. 국내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외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넘어가서도 해외에서 쉽게 성공이 되느냐? 성공 못 되고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 자, 그런데 너는 국내라도 지금 마스터를 했냐 이거야. 국내 6개월 해놓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때려친다? 그리고 혹여 미국 주식, 해외 주식 넘어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100% 아니라고 봐.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들이 생각하는 중장기의 관점과 기관과 외인이 생각하는 기관에 대한 개념은, 그 시기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우리는 보통 중장기 하면 1년, 2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 코스로 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자금력에 받쳐주니까 굉장히 많이 하겠지만 투자를 할 때는 내 자금과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안 쓸 수 있는 금액인가, 가용 가능한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등등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 그게 솔직히 쉽지가 좀 않은 환경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시장은 어렵지만 살 길은 늘 열려 있어. 그리고 시장이 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솔직히 작년 빼고 코로나19 때 시장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그때 돈 번 사람들 많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에 뭐 주식을 한다 그런다면 그때 광풍이 불어가지고 또 시장도 그렇게 좋았고 대부분 그냥 대충 갖다 찍어내는 종목들도 굉장히 수익률이 많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률을 냈으면 이제는 좀 지켜야 될 구간이죠. 지켜야 될 구간이고 또 뭘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단타에 자신 없으면 단타하지 마세요. 단타하면 계속 돈만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단타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좋아,
지금은 뭐 중장기 투자를 또 생각을 해보고 산업은 무엇인지 공부를 좀 한번 해보면서 가는 거지. 나는 단타는 저한테는 굉장히 간단해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루에 거래량과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매매를 하는데,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철저하게 좀 매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내 시간을 쏟아가지고 기회비용을 날려가면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매매 계획도 특히나 잘 세워야 돼요. 매매 계획을 내가 어떻게 생길 것인가. 이 매매 계획에는 결국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금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내가 달달이 장기적인 종목에 투자를 할 때 얼마씩 가용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여유금 얼마를 빼놓는지, 혹여나 내가 만약에 뜻하지 않게 돈이 갑작스럽게 필요했을 때 나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등, 이러한 모든 사전 계획을 좀 머릿속으로 완전히 입력을 해놓은 상태에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좀 짜놔야 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 계획도 어떻게 할 건지 짜놔야 되고. 그래서 중장기 투자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할 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에는 좀 자기가 공부했던 분야에 대한 좀 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엔 중장기는 롱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산업 사이클이 어떻게 돌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 경기를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저는 부동산 PF권도 있고 부실공사 문제도 있고 순살 아파트 논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건설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서 이미 제 모든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건설주들은 다 이미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건설업을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건설업에 또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최악의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그분의 데이터가 있고 그분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됐든 저게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분야의 산업은 정확하게 좀 꿰고 있어야 우리가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잃지 않는 매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꽁으로만 바라려고 좀 하지 말고, 물론 공짜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은데, 혹여나 내가 일정 비용을 좀 지불을 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면, 뭐 큰 돈이 아니더라도,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정도의 돈이라 그런다면, 써가지고 리포트들도 좀 받아보고, 뭐 또 해보고, 그런 자기 투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쉽지가 않죠, 주식이라는 게. 근데 오늘 우리 동생이 뭐 6개월 해보고 답이 없다고 해서 때려친다고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오바야. 너무 오바야. 주식시장에서 하다가 답이 안 나온다는 결론을 내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봐야 이게 답이 나오는구나 안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어. 그 답이 안 나온 시장에서도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있잖아.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전혀 없냐? 그건 또 아니잖아.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냐 이거야.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은 되고 나는 못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지. 내 노력이 좀 더 부족하진 않았나, 내가 그만큼 공부하지는 않았나, 내가 요행으로 뭔가 수익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나라 등등. 피나는 정말 피를 깎아야 돼. 특히 이거는 주식은 돈이 걸리는 승부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게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더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돈이 필수 불가결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게임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만 그나마 승률을 올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 동생이 뭐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6개월 해보고 답이 없다,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쳐도 괜찮은 길이긴 해. 나쁜 길은 아니야. 뭐가 나쁘다 좋다 이야기가 아니니까. 나에게 투자적인 좀 재능이 없다면 일찍 그만두고, 그래도 아직 좀 더 그래. 용재형 말 들어보니 내가 좀 그렇게까지 했나라는 생각이 드네.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다면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고. 주식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코로나 때는 정말 주식이 너무나 쉬워 보였는데 작년과 올해 거의 한 2년 겪어보게 되면 또 주식시장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장입니다. 특히 횡보장과 하락장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더 힘들어져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배워나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치와 실력을 볼륨화 시킬 수 있는 단계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주식바닥에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좀 키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모두를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